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출범한 지 100일을 앞두고 강기정 시장은 산업과 문화, 복지 분야의 역점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쌀값 안정화와 의과대 설립, 해상풍력 등 현안 해결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잇따라 대형 참사를 발생시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감사관 특혜 임용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됐습니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나주와 광주를 차례로 방문해 침략과 차별의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 강기정 광주시장은 산업과 문화, 복지 분야에 역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강기정 광주시장. 그동안의 기간을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로 나아가기 위한 엔진을 장착하는 시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필요한 업무와 시장 중심 의전 문화와 결별하고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과 시민 중심의 의전 문화로 전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동 추진이 출범 등 전남과 눈에 보이는 상생을 시작하고 상생카드 등을 재개해 어려운 경제에서 민생과 살림을 챙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임 직후 제1호 결재로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상생카드를 재개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은 이른바 5+1에 대해선 약속한 대로 연말까진 완료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는 임기 안에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말을 바꿨고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서진건설과의 소송 중이어서 민선 8기 출범 이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또 이른바 빅3 유통업체들의 유치전쟁이 진행 중인 국가지원형 복합 쇼핑몰 문제는 국비 9천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산 IC와 백운 지하차도, 일심방직 부지개발 현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100일 안에 나름의 해법을 내놓겠다라고 했지만 100일까지의 그 행보는 그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광주의 산업은 키우고 문화를 넓히고 돌봄은 두텁게 하겠다는 강기정 시장. 남은 기간 동안 강기정호가 제시한 목표를 이루고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선 8기 전라남도는 쌀값 안정화와 의과대 설립, 해상풍력 등 산적한 현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를 압박해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전남도지사로서 취임 100일을 맞은 김영록 지사. 일자리 평가 대통령상,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등을 잇따라 수상했고 개조 전기차 규제 자유특구 지정,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등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전라남도가 하게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시범 사업이 본 사업으로 더 확대해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공언한 만큼 균형 발전을 위한 실천적 과제 마련이 중요한 상황. 전라남도는 광주 전남과 부울경이 함께 추진 중인 남해안 남부권 광역 관광벨트 사업 예산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포와 부산 KTX 연결, 제주 해저터널 연결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이 국가 중장기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남은 쌀값 폭락 문제, 인구 소멸 대책, 해상 풍력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과제란 점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전남만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만 지금 맡길 게 아니고 필요하면은 국가적 과제로 같이 좀 나서야 된다.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민선 8기 비전을 밝힌 김영록 호. 장밋빛 청사진도 좋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삶과 직결되는 정책과 사업에도 좀 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날은 흐리다가 점차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구름은 가득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 중에는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한글날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만 많겠지만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우선 일요일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 5에서 20mm 가량입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좀 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1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1, 2도 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에서 잇따라 대형 참사를 야기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예비 입주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마련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올해 1월 근로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까지. 현대산업개발이 불과 7개월 사이에 광주에서 잇따라 대형 참사를 발생시킨 책임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광주에서 현산에서 지금 두 번째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났죠. 특히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산 대표이사에 대해 강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2월 달에 이쪽으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아니 부임, 2월에 부임했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걸 변명거리라고 하세요! 참고인으로 출석한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의 어설픈 주거 지원안으로 인해 오히려 은행 대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예정대로 지어졌다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집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현산 측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정명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 대해선 책임 회피성 외유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가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산정지구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안건을 심의하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개발사업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주택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주택 수급 여건과 지역 구성원의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광주시의 반대 의견을 듣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LH가 공공주택 13,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노동계가 환경미화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욕설을 들은 환경미화원이 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의 보호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에게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강종만 영광군수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군수가 선거군의 사적 모임에 참석해 130만 원어치의 경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감사관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7월 개원한 제9대 광주시의회에 광주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첫 시정 질문을 한신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교 동창을 감사관에 임명한 건 독립성을 해치고 감사 행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 박수기 광주시원은 감사 업무 경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제치고 고교 동창이 감사관에 임명됐다면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제안할 의향이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 의혹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직선 사기, 이전성 교육감의 교육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객관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해당 감사관이 적합한 직무 능력을 갖췄고 중요한 건 역량과 품성이라면서 특혜 임용 의혹 논란을 에둘러 피해갔습니다. 앞으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력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육청 인건비는 되레 늘어났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광주의 유초 중고 학생은 13% 이상 감소했는데 교육당국의 인건비는 지난 2년 동안에만 19.3% 늘어났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교육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고 또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제9대 광주시의회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시정질문에서는 지난 7월 광주 사립고교의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학교 당국의 관리감독부실 그리고 교육감의 1호 공약인 실력광주 이행계획과 기초학력 배약 그리고 교육청사 이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농촌 빈집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미 여러 대책이 시행됐는데도 해가 갈수록 전남 지역의 빈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 문제도 관련된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군 두원면의 한 마을. 20여 년 전만 해도 20여 가구가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주민이 절반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이웃들이 떠난 자리는 그대로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비어있던 것으로 보이는 주택 마당에는 관리되지 않은 채 잡초가 자라 있고 자물쇠가 굳게 잠긴 창문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떠난 마을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외로움과 쓸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지. 비어본 게 마을이 비어버려 지금. 외롭지. 그래도 자꾸요. 일부 주민은 더 나은 거주 환경을 찾아 마을을 떠나 아파트가 있는 읍내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여기까지 뭐 시골이가 그렇잖아요. 자꾸 다 나갔다니까 뭐 이제 허전 나갔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집을 말하는 빈집.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빈집의 27%인 17,600여 채가 전라남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집은 그 자체로 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문제지만 근본적으론 지역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낙후를 가속화해 마을 공동화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선 매년 1,400여 채의 빈집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빈집 수는 2018년 8,300채에서 2021년 17,600여 채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도비를 같이 세워가지고 시군에서 더 점수 늘려가지고 철거할 수 있도록. 마을 소멸이라는 지역사회의 핵심 화두와도 연결된 빈집 문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다 발견된 맹꽁이들을 위해 목포 북항에는 8년 전 맹꽁이 대체 서식지가 조성됐습니다. 국비 수억 원이 투입됐는데도 관리는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목포시가 국비 6억 5천을 들여 조성한 맹꽁이 서식지입니다. 인근의 아파트 건설 공사로 터전을 잃은 맹꽁이들의 새 집입니다. 8년 전 대체 서식지에는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 30마리가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개체 수는 20%가 줄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맹꽁이 생존 필수 환경인 영구 습지는 바짝 말라버렸고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태풍에 의해서 부러진 나무들도 전혀 어떻게 안 되고 있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해놓고 사람 다닐 길도 없고요. 필수 사후 영향 평가 기간인 2년이 지난 2017년 이후 서식지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맹꽁이가 빠져 죽지 않도록 일부 우수관에는 그물망도 설치됐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낡아서 없어지거나 뻥 뚫려 있습니다. 그나마 맹꽁이 탐사단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계속 맹꽁이가 발견돼 있고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따로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만. 목포시는 기존 맹꽁이 서식지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난 2020년 도로 건너편에 서식지 한 곳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생태 통로가 없다 보니 이른바 로드킬을 당하는 맹꽁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성만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맹꽁이 서식지.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목포시는 뒤늦게 맹꽁이 서식지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남 지역의 초등 돌봄교실 급식 간식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는 인천 지역이 3,000원으로 가장 높지만 전남은 1,200원으로 나타났고 전남 급식비 기초금액은 대전이나 전남, 충남보다 1,000원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종환 국회의원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호남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조명하는 서법교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영호남 서법교류전에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서예 작가 124명이 호남과 영남의 선비 정신을 조명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호남 서법교류전은 다음 달에는 전주에서, 12월에는 진주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 여성단체협의회가 광주 여성대회를 열고 올해 주요 활동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현의 광주 전남 문화유산연대 대표가 무등 여성 대상을 수상했고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운영하는 이당금 대표가 선진 여성상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 관광지 가운데 내비게이션 검색량이 가장 많은 곳은 담양 중록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광주 전남 관광지 내비게이션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 중록원이 55개월 동안 19번이나 월별 최다 검색지로 올랐고 여수 오동도와 순천만 국가정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전남 서부권은 검색 순위 상위 10곳 가운데 단 한 곳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오늘 날은 대체로 무난하겠는데요. 조금 흐리다가 점차 더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 중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더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한편 한글날 연휴 동안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만 많겠지만 일요일과 월요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선 모레인 일요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 가량입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좀 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무안과 목포, 신안과 진도에서는 한낮 기온 19도 안팎 보이면서 20도를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13도 안팎으로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 22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한글날 연휴 비가 내리면서 다음 주 초에는 광주의 낮 기온도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